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기살리는 밥상을 소개해줄 김정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날이 좀 참 많이 더워졌는데요. 네. 더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음식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여름철이 되면은 가정에서 이 음식은 꼭 한 번씩은 먹고 넘어가는 요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닭고기 백숙인데 오늘은 닭다리 백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주시는 건가요? 여기에 곁들여가지고요. 정말 상큼하게 입맛을 돋워줄 참나물 겨자 냉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닭다리로도 네. 백숙 요리가 가능한가요? 닭다리살이 사실은 닭 부위 중에서 지방과 또 탄력이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드실 때는 닭다리가 정말 제격이거든요. 네. 네. 자, 정말 초간단 영양식으로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재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저도 네. 기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좀 생각이 네, 드는데 그렇죠. 이렇게 더운 여름날 백숙만큼 또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백숙에 전복도 넣고요. 어머나. 또 따뜻한 기운을 더 좀 우리 몸이 허해졌을 때는 좀 따뜻한 기운인 부추를 좀 듬뿍 넣으시면 좋거든요. 부추까지 듬뿍 넣어서 정말 영양 만점 한 그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 회복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우선 이 재료들을 좀 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보시면 오늘 전복도 넣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닭고기는 이렇게 닭 넓적다리살이랑 닭봉이 붙어있는 이렇게 형태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2개 분량이고요. 여기에 전복. 전복까지. 네, 전복은 그 손바닥 반 개 정도 꽤 큰 편이죠. 요거를 솔로 팍팍팍 문질러가지고 요 까뭇까뭇한 부위, 미끈미끈한데요. 요 부분은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숟가락으로 좀 이렇게 빼가지고요. 내장을 좀 떼어낼게요. 아무래도 내장이 들어가면 국물이 좀 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복을 보면 이렇게 노란색 있고 초록색이 있거든요. 네.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죠. 노란색이 암컷이고요. 초록색이 수컷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암컷이 더 맛있다고들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뾰족한 입이 있거든요. 이 입 부분은 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야, 우리가 이거를 네. 뭐 암컷이니 수컷이니 구별만 할 수 있다면 네.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하고요. 파시는 분들은 또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준비를 했고요. 수삼은 사이사이에 흙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솔로 싹싹 문질러가지고 흙만 좀 떼어내시고요. 그다음에 마늘, 대추. 네. 그다음에 녹두는 껍질을 좀 깨끗하게 벗겨주세요. 물론 이제 껍질 있는 채로 끓이셔도 구수한 맛이 좋지만 국물이 좀 탁하게 수 있으니까. 좀 진한 초록빛이 돼서 식감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찹쌀은 충분히 1시간 이상 불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백숙을 네. 닭다리만으로도 해서 맛이 날 수 있을까 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닭다리도 뼈가 붙어있지 않는 살로만 하면은 맛이 좀 덜하고요.
뼈가 붙어있기 때문에 뼈 속에서 국물이 충분히 우러나오기 때문에 뼈가 붙어있는 고기를 사용을 하셔야지 닭 가슴살이라든지 살만 발라놓은 것보다는 훨씬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치킨을 시켜 먹을 때 네. 순살보다는 뼈 있는 걸로 시키거든요. 뼈에 붙어있는 살이 훨씬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네, 잘 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볼게요. 네. 자, 불로 이동을 해서요. 닭을 이제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추, 마늘, 수삼까지 넣어주시고요. 닭다리도 2개니까 전복도 2개 네.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분량의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자, 부으셔가지고 처음부터 센 불로 끓여주세요. 그래서 끓고 나서 한 15분 정도 끓이신 다음에 이제 뽀얗게 국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상태, 이제 끓여진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끓여놨죠? 네. 자, 아.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우러나왔거든요. 이때 한 15분 정도 끓이고 나서 우리 불린 녹두가 있을 거예요. 불린 녹두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녹두를 처음부터 넣고 오래 끓이게 되면은 녹두가 다 부서져가지고 형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녹두를 넣고 나서요. 찹쌀은 지금 안 들어가네요. 예, 찹쌀은 사실은 백숙을 끓이면은 배를 갈라가지고 찹쌀을 채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이 또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국물을 떠낸 다음에 찹쌀죽을 따로 끓일 거예요. 아. 네. 저는 지금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예. 저도 방송에서 닭백숙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네. 거의 뭐 배 갈라서 찹쌀 넣고 그다음에 실로 묶고 막 이렇게 그 과정들이 네. 굉장히 좀 많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물을 일부를 제가 덜어냈어요. 여기에 불린 찹쌀을 넣어가지고 동시에 죽을 따로 끓일 거예요. 뭐 간편한 것도 있지만 맛의 차이도 분명히 생기나요, 그러면? 네, 일단은 백숙은 백숙대로 여기에 녹두가 들어갔잖아요. 네. 녹두의 구수하고 달달한 맛을 닭이랑 같이 어우러지게 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중에 부추까지 넣을 거거든요. 근데 찹쌀까지 들어가면 부추에 막 찹쌀이 엉기면서 약간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맛이 약간 찐득한 맛이 섞이면서 텁텁해지거든요. 이렇게 따로 죽을 끓이게 되면 뭔가 한 가지 요리로 2가지 코스로 즐길 수 있는 백숙 다 드시고 나서 또 죽을 마지막에 식사로 참기름 쪼로로 두르고 깨소금 팍 뿌려가지고 드시면 2가지 요리를 만드실 수가 있죠. 자,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찹쌀죽은 따로 끓이시게 되면 고기 맛도 좀 깔끔해지고 국물도 텁텁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녹두를 넣으시고 나서는요 한 10분 정도만 끓이시면 10분 정도? 돼요. 네, 10분만 끓여주시고요. 자, 그럼 이게 맛있게 끓 동안 저희는 참나물 겨자 냉채도 함께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념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고요. 약간의 단맛은 꿀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식초랑 물을 좀 희석해 주시고 여기에 겨자. 겨자 냉채니까. 네.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냉채에서 좀 잣을 갈아서 같이 버무릴 거예요. 굉장히 좀 고급진 맛으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잣을 분마기에 넣고 곱게 빻을 거예요. 요거를 좀 빻아주시겠어요? 네. 예, 그 사이에 저는 채소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곱게 갈면 되는 거죠? 선생님? 네, 좀 입자가 없게 곱게 갈아주셔야지 재료들이랑 잘 어우러지거든요. 자, 참나물은 길이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4cm 정도로 썰어주시고요. 여기에 죽순은 이제 삶은 죽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결 따라서 이렇게 결에 따라서 썰어주시면 되고요. 봄철에 죽순이 나올 때 삶아 놓으셨다가 냉동 보관을 해놓으시면 꺼내가지고 물기만 꼭 짜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없으시면 뭐 통조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죽순은 좀 결을 살려가지고 그대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 죽순이 또 석회가루가 묻어 있어서 또 잘 닦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잘 닦으시고요.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통조림의 그런 향 같은 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냄새가 안 좋은 네. 냄새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뜨거운 물에 좀 튀겨내세요. 넣었다가 한 30초 정도 있다가 꺼내시면 예, 충분히 그 안 좋은 냄새를 빼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석회가루 끼어 있는 거 잘 모르는데 너무나 잘 아시네요. 최고의 MC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저는 한번 이렇게 튀겨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사이에 있는 거 깨끗이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추도. 네, 대추는 돌려 깎으셔가지고 우리가 양념에 대추가 들어가면 정말 중간중간에 이 단맛을 대추로 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진짜 꿀 살짝만 넣었는데도 이 무침의 맛을 제대로 살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서 얇게 저면 채 썰어주세요. 대추가 없다면 여러분들 곶감 있죠? 곶감. 예, 명절 때 들어온 냉동실에 있는 곶감. 그렇죠. 이거 처치곤란으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이렇게 좀 얄팍하게 썰어가지고 무침이나 냉채, 샐러드에 넣으시면은 설탕량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대추까지 준비가 됐죠. 자, 잣을 지금 으깨가지고 이렇게 분마기로 갈면은요, 약간 기름기가 나와요. 아무래도 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걷어내시고 요 사이에 낀 게 아까우니까 네. 여기에 물 좀 넣으시고 식초. 잣을 빻아서 제가 쓱 먹어봤는데 멸무차 같네요. 고소하죠. 그리고 우리가 잣은 요 예전에는 이 기름기 때문에 한지를 넣고 다져가지고 기름을 받아낸 다음에 보슬보슬하게 잣가루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 기름을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죠. 이 식물성 기름 몸에도 좋으니까 네. 이렇게 잘 으깨가지고 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겨자는 여기 딱 올게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양념. 자, 어머니들이 이렇게 그릇에 남은 양념을 왜 김치 담글 때도 물 부어가지고 다 헹궈가지고 넣으시잖아요. 깔끔하게, 그렇죠? 예, 요즘 근데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그게 좀 지저분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유. 예, 근데 양념이 사실은 꽤 그릇에 묻는 양이 꽤 많기 많죠. 때문에 그렇게 해서 쫙 훑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지 딱 맞게 떨어집니다. 그 마지막 훑는 게 그 음식의 마지막 맛을 또 좌우하잖아요. 예, 그게 안 들어가면 왠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또 저렇게 해야 나중에 설거지 할 때도 깔끔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말르면 늘어붙어요. 그거 다 모르는 소리세요. 자, 여기 이제 꿀 꿀, 넣어주시고 소금 간. 소금. 이 잣을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하겠네요. 그렇죠. 마치 진짜 우리가 땅콩 같은 게 견과류나 아몬드 같은 거를 넣으실 때 있잖아요. 네. 샐러드 할 때도. 이렇게 겨자 풍미가 나면 정말 한국 음식에서 겨자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나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자, 양념 넣어주시고 또 대추.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 요게 마지막 맛을 또 좌우하거든요. 네, 이게 없으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넣어서 지금 참나물 겨자 냉채는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제가 네.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아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이 요리는 제가 못 먹어본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아마 드셔보시면 양념의 그런 양이 적은데 이런 또 풍미가 나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막 넣어서 만들었는데 네. 이제는 하나씩 빼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자꾸만 손이 가는 참나물 겨자 냉채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네. 닭다리 백숙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녹두를 넣고 한 15분 정도 지났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어우,
좀 약간 달큰한 냄새가 나죠. 이렇게 녹두가 와. 네, 노랗게 확 퍼져가지고 꼭 그 콩 삶은 것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네, 전복도 익었고 그러면 이제 부추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부추를 썰지 않은 상태에서 썰어서 넣으면 막 흩어지니까요. 이 상태로 아, 채로 넣나요? 네, 요 채로 이렇게 해서 살짝만 진짜 김만 닿으면 숨이 죽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불을 끌게요. 끄고. 네, 그래서 남은 열에 의해서 익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국물을 덜어가지고 불린 찹쌀 넣고 끓였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15분 정도 지난 상태거든요. 보시면 네, 찹쌀죽 불을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찹쌀죽은 죽대로 이렇게 좀 진득하게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됐고요. 나중에 죽은 드실 때 깨소금을 조금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닭 한 마리가 안 들어가고 닭다리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비주얼도 그렇고 이 풍겨지는 향도 그렇고 그 이상을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도 짧게 걸렸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전복. 야. 야, 이걸 어떻게 닭다리만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죠? 야,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백숙이라면은 그냥 여름 내내 드시고 싶을 때 계속 해 드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냉동 보관해 놓으셨다가 정말 국물을 좀 부을게요. 듬뿍. 사실 백숙하려면 날 잡아서 시간 오래 걸려서 하는 게 백숙인데 야,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압력솥이 굳이 없어도 네. 이렇게 마늘은 좀 빼겠습니다. 자, 닭다리만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보양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힘 불끈 나는 닭다리 백숙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우리 가족을 위한 영양 별미 닭다리 백숙.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닭다리 백숙을 만들 때 찹쌀죽을 따로 끓여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국물이 깔끔하고 맛이 텁텁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후루룩 후루룩 먹다 보면 기운까지 불끈. 닭다리 백숙으로 든든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닭다리 백숙과 참나물 겨자냉채를 다시 살펴볼까요? 닭다리 백숙은 우선 전복은 숟가락으로 살을 발라낸 뒤 내장, 잎을 제거해줍니다. 냄비에 닭다리, 대추, 마늘, 수삼, 전복, 물을 넣어 센 불에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불린 녹두를 넣고 10분 더 끓여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육수를 덜어낸 뒤 불린 찹쌀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15분 정도 끓여 찹쌀죽을 만들어줍니다. 육수가 끓어오르면 부추를 넣은 뒤 불을 끄고 여열에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은 뒤 찹쌀죽을 곁들여주면 닭다리 백숙 완성! 참나물 겨자냉채는 먼저 잣은 손절구에 넣어 곱게 빻아주세요. 참나물은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삶은 죽순은 빗살무늬를 살려 얇게 편 썰어주세요.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제거한 뒤 얇게 채 썰어줍니다. 곱게 빻은 잣에 연겨자, 물, 식초, 꿀,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채 썬 대추, 참나물, 삶은 죽순을 넣어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참나물 겨자 냉채 완성! 오늘의 요리, 닭다리 백숙과 참나물 겨자 냉채로 여름철 입맛 돋우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기력 충만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여름을 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 요리, 닭다리 백숙과 참나물 겨자 냉채인데요. 자, 닭다리만으로도 이렇게 완벽한 백숙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와 닭다리살을 잘 집어서 살짝 한번 콕 찍어서 네. 너무 맛있다. 전복도. 와, 선생님 너무 맛있는데요? 한 몇 시간을 끓여서 만든 가마솥에 몇 시간 끓여 만든 것 같죠? 네, 충분히 그 이상의 맛도 내고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뭐 사람마다 닭 부위를 좋아하는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삼계탕을 먹다 보면은 퍽퍽살이 너무 많이 두껍게 있다 보면 먹다가 좀 목이 메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닭다리는 이제 좀 부드러움이 좀 극대화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먹다가 보면은 또 더 이렇게 거부감 없이 더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어르신분들도 네. 그냥 또 편안하게 더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리 차지하려고 왜 쟁탈전을 하잖아요, 네. 처음에. 근데 다리로만 다 하면은 또 싸울 일도 없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만 만드는 법을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은 올 여름에는 진짜 계속 이거 드시고 네. 몸이 허한 것 같은데 오늘 이거 하루에 해 먹어야지 이렇게 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제가 죽도 한번. 네, 소금 간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네. 미리 간을 하면은 삭으니까요. 좀 드시기 직전에 이렇게. 잘 섞어서 닭을 이렇게 맛있게 드신 다음에 이제 죽에다가 깍두기나 김치 딱 얹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죠. 그렇죠? 와. 아. 선생님. 이 맛은 그냥 찹쌀이 닭 그 배 안속에 딱 들어가서 훅 익혔다 나오는 그 깊고 진한 맛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백숙은 백숙대로 전혀 다른 요리 먹은 것 같잖아요. 예. 예, 두 개를 코스대로 즐길 수 있는. 와. 네, 선생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력 좀 회복하셨나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후식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참나물 겨자 냉채도 한번 대추와 죽순과 골고루 해서 자, 선생님의 요리는 마법과도 같은 것 같아요. 올해부터 계속 느끼는데 분명 강한 조미료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뭐 설탕이라든지 간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이상의 맛을 내고요. 그리고 뭐 죽순 여기 들어간 나물들이 잘 어울려져가지고 네. 이 잣이 또 하나로 또 묶어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이거 남녀노소 뭐 어린아이 뭐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표현도 너무 정확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야, 저는 오늘 이 백숙과 냉채로서 올 여름에도 정말 거뜬히 또 힘차게 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특별한 이벤트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 요리 비결 공식 SNS와 친구를 맺고 이벤트를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티규 촬영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고소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스테이크 영양솥밥과 부드러운 토마토 달걀국 절대 놓치지 마세요.